네, 자, 2022년 한국 경제 대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주식시장을 넘어서 경제와 또 재계의 화두는 무엇일까요? 큰 그림을 그려보고 여러분들 주식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인호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예.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한 2% 정도가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수치는 성장률이 좀 둔화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왜 이런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이게 사실 2% 자체는 저희 최근에 한 20, 3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성장률이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추세가 있거든요. 그 추세를 계속 연장을 시키면 대략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다고 드는 것이 작년, 재작년에 우리 경제가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죠. 그래서 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는 소위 말하는 기저효과 때문에 약간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정부의 전망치를 보시면은 사실은 3.1%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제 3.1% 정부의 전망치에 대해서 우리가 순수하게 전망치로 생각하기보다 목표치. 정부에서 그냥 그렇죠. 우리가 이 정도는 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고 나면은 2% 후반이 그런 대로 가장 가능성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단순히 어떤 숫자가 주는 의미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예. 사실 그렇죠. 숫자가 딱 와닿지는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작년에도 저희가 재작년에는 네. 이런 코로나 변수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이제 그것이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런 전망치가 어긋나는 것인데 변이가 나오고 또 어떤 병목 현상 같은 것들이 해소가 안 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는 것인데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큼 올해도 또 힘들 것인지 그게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길거리 경기,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경기 이런 부분은 빨리 회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미크론 이런 변이 때문에 상당히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이 적절히 잘 이루어지면은 물론 회복도 빠른 거고 이것이 지속이 된다면은 고통은 계속 연장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공급망 교란 요새 세계적인 이런 것의 원인을 보시면 사실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해체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놀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무슨 실업수당도 받고 이러고 있다가 다시 기업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급망 교란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어려움이 회복 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회복이 신속하게 된다면은 우리 길거리 경기도 참 좋아지고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도 좋아지겠지만 그것이 좀 지연이 된다면은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어떤 체감 경기는 더 좀 어렵다는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수출이 상당히 좋아서 우리가 역대급 기록을 계속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반도체와 자동차가 워낙 잘 팔려서. 그래서 거기에 좀 기대를 걸고 그나마 우리 경제에 숨쉴 틈이 있다고 봤었는데 수출까지도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래도 우리나라 IT, 정보통신 이런 쪽의 경쟁력은 상당히 우수한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세계적인 경기 회복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성장세는 좀 둔화되지 않나. 사실 비대면으로 넘어가면서 모든 것이 다 어려우리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비대면이 되면서 정보통신 쪽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급속하게 성장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예외적인 수요는 이미 충족이 됐고 이제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세는 좀 늦어지는 것 같고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수출 회복세가 성장세가 늦어진다는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보통은 물량이 수출 물량이 좀 줄어든다. 근데 사실 수입액 자체는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이윤 매출액 자체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은 약간의
구조 변화를 어떤 구조 변화냐 하면은 이제는 고급품으로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이 많은데 파는 개수가 줄어든다는 건 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좀 더 고급품으로 옮겨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건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저희가 수출액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흑자 자체가 줄어드는 거, 수출액하고 수입액하고 그 차이가 줄어드는 거를 예. 보시면은 그거는 사실은 수입 쪽에서 저기 일종의 비용을 차지하는 수입 단가가 자꾸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군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무튼간에 수입 단가가 올라가면서도 수출액 자체는 계속 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직은 경쟁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그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도 네. 여전히 그 추세를 이어나가겠습니까?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그것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으로의 세상을 본다면은 뭐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디지털이 중심 화두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뭐 상상력을 여러 가지로 동원을 해봐도 인간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아지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정보통신 기술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라든지 다른 쪽에 그 새로 떠오르는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경쟁력을 좀 더 키워가고 이런 어떤 계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네.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잘 살리는 것은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올해는 또 워낙 예. 물가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런데 앞에서 2%의 경제 성장을 전망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성장 상태고요. 그렇죠. 물가가 올라가고 네. 성장이 낮아지는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네. 바로 그런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예, 현상이 예.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예. 우려감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물가 이 부분은 사실 그 코로나 사태에 대응을 하면서 전 세계의 통화 당국들이 엄청난 양의 유동성을 풀어놓은 그 결과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그 상당히 여러 나라에서 정치적인 어떤 구호로서 밀어붙였던 그린 이런 쪽이 에너지 부분을 상당히 좀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 올라가고 유동성은 늘어났고 공급망 교란됐고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도 유동성 공급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통화 당국이나 뭐 정책 당국에선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지도 그런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네. 인플레이션을 좀 막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간에 우리가 지금 너무 이것저것 올라가니까 내 것도 다 올려야 되겠다. 이게 같이 망하는 어떤 길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서 이 물가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테이퍼링이니 뭐 우리나라도 이미 선제적으로 금리를 네. 올렸고 예. 이래서 그 고물가에 대한 정책 당국의 대응은 아마 가속화되고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가 우려는 계속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열리는 그 대선에서 대선 주자들의 고민은 더 깊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경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 그 정책 변수가 또 우리 시장 경제를 올 한 해 가장 크게 뒤흔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글쎄 이제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정권 초기에는 일단은 그 경기 회복을 위해서 강한 좀 정책 드라이브를 좀 정책 걸겠죠. 드라이브를 걸겠죠. 그리고 예.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투자를 막 촉진시키고 뭐 여러 가지 그 정책을 펴실 텐데 이제 이번 이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사실은 그 다른 정부보다 더 어려운 것이 코로나에서의 회복이라는 이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순수하게 수익성을 위한 투자 말고 복지성 지출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들 그렇습니다. 이미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 여기 살려드려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동성 공급 때문에 생겨나는 물가에 대한 대응 이거하고 엇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어차피 이제 그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경기 드라이브를 할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가 너무 나서가지고 고용 자체를 정부가 만들겠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독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경기의 어떤 경제의 체질을 계속 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사람들이 가만 앉아 있어도 뭐 이것저것 소득도 들어오고 그냥 먹고 살 수 있더라. 결국 처지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3월 대선 끝나고 나면은 정부는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지 간에 아무튼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상당히 많은 지출도 하고 예. 기업들에 대한 어떤 유인책도 많이 제공을 하고 예. 이럴 가능성은 있지만 예. 거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정부가 너무 자신이 돈을 내 가지고 뭘 한다. 이미 저희가 일자리 정책 이번 정부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는 못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만들어낸다 그래가지고 경제가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기억을 하고 나서 정책을 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복직성 지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경제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예, 예. 대선에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존재한다라는 그렇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수출을 이끌었던 반도체를 비롯한 IT와 자동차의 수출도 올해 역시 좋을 거다라는 예, 예,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 국내 이슈는 이 정도가 가장 큰 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예, 예. 해외에서는 예. 올해 중국에서 올림픽도 있고 각종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서는 10월 달에 이제 중간 선거 등 예, 또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예. 어떨까요? 그 해외의 경제 성장률을 비롯한 특히 우리는 중국 수출 비중이 높기 예, 때문에 예. 중국도 시진핑이 계속 집권을 하느냐 마느냐 예, 예. 아주 큰 변수들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어떤 예. 영향이 있겠습니까? 예, 중국의 최근 어떤 변화를 보면은 중국 경제 자체가 상당히 커다란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 그 여태까지 밀어붙이던 어떤 정책 방향을 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의 어떤 이면을 보시면은 분배라든지 정치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변화를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 자체가 그동안에 싼 노동력 가지고 세계 공장 이런 역할을 자처했었는데 그것이 지속되기도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싼 노동력 가지고 안 하고 머리를 돌려가지고 새로운 혁신을 해야 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고급화되면서 그런 어떤 10%뭐 이런 식의 성장은 불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 자체가 어느 정도 그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좀 약간 낮아진 성장률을 보이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리고 중국 경제도 여태까지 소위 말하는 FDI 그 해외에서 직접 투자를 받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그 인센티브는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한국 기업들이 어떤 다변화 이런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 기업들에게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어떤 변화를 단순히 부정적으로 우리 중국에다 많이 물건을 팔다가 이제 못 팔게 되면 어떻게 했냐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중국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던 이런 의존도를 오히려 해소시키는 계기로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도 대선이 있습니다만 중국에서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계속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교수님의 어떤 종합적인 의견을 저희가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도 잘 녹여서 그런 해안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022년 경제 대전망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인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